선생님, 근데 네. 과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설명해 주지 마시고 좀 쉽게 이번엔 네. 뭐 질량이 뭔지, 중력이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홀이 어떤 건지, 우주가 어떻게 원리로 뭐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아니 근데 저 나름대로는 진짜 막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예,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게 우리가 어떤 블럭 놀이를 했을 때 가장 기초되는 블럭이 있죠. 예? 뭐 레고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면 아주 제일 작은 쪼가리가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기초 블럭인데 이 우주의 기초 블럭은 빛이에요. 빛. 빛. 그 빛들을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빛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그 표준 모델이라고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 그 기초 블럭이 뭐다라고 해 놓은 거예요. 표준 모델이라는 건. 예? 그래서 업커크, 다운커크, 그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중성비자 이제 이런 뉴트리노 뭐 해가지고 그게 기초 블럭입니다. 물질은 이 우주의 물질은 요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는 또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모르는 거야, 이제. 거기까지인 거라고요, 이게. 그 표준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낸 것이 요겁니다. 근데 왜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걸 깼다고요. 원자를 자꾸 깨본 거예요. 예. 깼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더라. 충돌 실험이라고 그러죠. 왜? 충돌 실험. 응? 우리가 뭐를 알려고 그러면 이 속에 뭐 들어있을까? 깨보면 알죠. 부셔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 갖고 놀 때 자동차가 막 굴러가는데 이 자동차 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 분해해보면 알죠. 그렇듯이 이제 분해해보는데 그렇게 막 깨다가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이제 쿼크까지는 깼어요. 근데 쿼크는 못 깨는 거야. 근데 쿼크도 어떤 성질이 있거든요. 그 질량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고 그다음에 스핀이라는 어떤 또 특성이 있고 다 그렇다고요. 그럼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건 뭐라고 그러죠 전에? 불완전하다고 그런 거죠. 예? 균형이 깨져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균형이 깨진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깨지를 못하니까 그걸 규명을 못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또 어렵게 됐는데 이게 다예요. 현재 물리학, 그다음에 이제 소립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아낸 이게 다라고.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알아낸 게 시간과 공간이 고정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 변할 수 있다. 상대적인 거다. 예. 근데 원인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물질도 그렇고 이제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쉽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얘기를 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런 기존의 부분을 아시려면 거의 20, 30년을 공부를 해야 또 알아요. 예.
이거가 너무 복잡하다고요.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이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진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알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개념이라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서 보니까 정말 심플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까지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원적으로 접근을 하면. 근데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굉장히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 곱하기 정도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건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더하기 곱하기만 해도 되는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간단히 이제 중력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쉽게 말해서 제가 또 이제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원자라고 생각하자고. 이거 원자. 예? 이 중심에 이제 핵이 있고요. 중심에 이렇게 핵이 있어. 예? 보다 훨씬 작겠죠? 예, 그렇죠. 훨씬 작죠. 근데 이제 보기 쉽게 핵이 있고, 이게 전자들이 이제 막 여기서 돌아가요. 예? 근데 이 원자라는 게 그대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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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 원자의 이 바깥에서 계속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물질에 지금 여기 실온이 22도거든요. 22도면 여기에 계속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서울 인구가 만약에 1000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000만이 딱 굳어진 게 아니죠. 출퇴근도 하고 또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유동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얼추 1000만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원자라는 데도 계속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해요. 예? 유동 인구 때문에, 유동빛 때문에. 예? 예?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그런다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 인구도 계속 1100만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무슨 큰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됐다. 그러면 그 순간에 1100만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많이 들어오면. 그렇다가 또 휴가철이 돼가지고 쑥 서울에서 빠져가지고 인구가 한 800만으로 줄었네. 이런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많이 받을 때는 그렇게 커졌다가 다시 또 여기서 빛이 쫙 나가면 얘가 또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더 빠져나가면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그 초전도 현상처럼 아주 이제 차가워지면 얘가 극도로 이제 제일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상태만. 그렇듯이 이게 계속 이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동그라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 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에너지를 주고받고 할 때 이게 랜덤하게 들어간다고, 빛이. 모든 방향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 구 형태를 계속 띄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에너지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한쪽에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모양이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예? 근데 동그란 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모든 방향에서 계속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동그란 상태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얘가 정상적인 템포로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정상적으로 얘가 이 공간에 보세요. 이 공간, 지금 제가 걷는 방향, 이 공간과 이 공간의 휘어진 정도는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공간과 이 공간의 휘어진 정도는 다르다고요. 여기가 조금 더 많이 휘었어요. 이 아래쪽이. 더 아래쪽은 더 휘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공간이 더 많이 휘었어요. 그리고 지구 바깥으로 나갈수록 공간이 덜 휘고 그랬겠죠? 당연히. 왜냐면 요거의 보세요. 요거의 곡선은 이만큼인데 이거의 곡선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휘어 있는 정도가 똑같다고요. 이 공간의 곡률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정상적이면 얘가 동그람을 유지해요. 근데 얘가 이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느리게 행동한다. 템포가 낮아졌다. 그럼 얘가 이렇게 살짝 찌그러져요. 예?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인데도 이게 찌그러진다고 이렇게 약간. 이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동그란 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얘가. 타원형. 예, 약간 찌그러진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찌그러진 걸 필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얘는 이 필려는 힘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곡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만 얘가 이렇게 펴진다고. 템포가 높아진다고. 혹시 그게 중력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인간들은 중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네. 밑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나 보네 라고 하지만 원래 현상은 이 원자 단위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원자를 피려고 하는 힘이라고요. 얘가 그 피기 위해서 곡률이 높은 아래쪽으로 향한다고요. 이것을 이런 현상을 인간들은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때 이 어떤 그 무게감을 느끼잖아요. 그걸 질량이라고 그러고. 근데 질량이 아니죠.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 이 곡률의 템포가 낮아져서 내려가고 싶어 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 손바닥으로. 그래서 무게가 느껴지네. 이걸 질량이라고 할까? 그래, 질량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단순하네요. 굉장히 단순하죠? 예.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균질, 제가 이 공간의 성질을 말씀을 드릴 때 공평, 균질, 대칭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템포가 낮아지면 이렇게 균질성이 변한다고요. 야, 이거 안 돼. 펴. 동그랗게 펴. 그럼 얘는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템포를 빨리 높여야 된다고. 그럼 얘가 찌그러졌던 게 싹 펴진다고. 그럼 그 공간에서 계속 제 템포를 유지하고 있으면 얘는 계속 동그란 상태로 돌아다녀요. 근데 만약에 얘한테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 그럼 얘는 또 템포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럼 얘는 쏙 또 올라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UF의 원리가 무중력, 반중력의 원리가 이거예요. 얘가 그 곡률의 정상적인 템포를 갖고 있으면 떠 있는 거고 정성보다 템포가 높으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어떤 추진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 이거 이렇게 밀어 올린다니까, 공간이. 우리가 어떤 기체가 떠오르죠. 가벼운 기체가 떠오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공간에서 그 곡률에서 그 기체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반대네요. 반대로. 근데 걔가 가다가 영원히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걔가 어느 정도 제 템포가 되면 서 있다가 다시 템포가 떨어지면 다시 내려온다고. 걔는. 참. 그래서 이렇게 질량과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빛이 만드는 현상이라고요. 빛이 만드는 현상.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빛이라고 그랬죠. 빛 자체가 질량이 없죠. 빛을 모은 것도 질량이 없겠죠. 하지만 질량의 현상은 생기겠죠. 예? 질량의 현상을 빛이 만드는 거라고. 얘네들의 궤도가 템퍼가 낮아지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 궤도를 피려고 하는 그런 성질로 곡률이 높은 아래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현상만 보고 그냥 단순히 그렇지.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간의 곡률과 그다음에 이 원자 단위에서의 공간의 곡률 때문에 예? 얘네들의 이 전자들의 미세한 궤도들이 이렇게 찌그러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자를 이 원자를 빛의 속도만큼 이렇게 쏜다고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얘가. 요렇게 납작하게 된다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날려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전자들은 빛의 속도가 한계잖아요. 예? 근데 내가 여기로 빛의 속도를 쏘면 얘네들은 이런 방향으로는 돌 수가 없다고. 옆으로밖에는 돌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죠? 돌 수 있는 방향은 이런 방향밖에.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빛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이렇게밖에는 못 돌아요. 빛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휘어 있으면 그 휘인 대로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휘인 방향으로. 예? 입장에선 직진. 예, 빛 입장에선 직진이라고 이게. 또 하나.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 사실을 모르면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이 나와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한 이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풀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시간은 현재만 존재한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지구의 회전이에요. 그죠? 한 바퀴 돌면 24시간. 한 바퀴 돌면 하루 24분의 1 돌면 1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그거예요. 그죠? 제가 말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정의가 엄밀히 말하자면 지구가 몇 바퀴 돌았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구가 몇 바퀴, 얼만큼 돌았어가 근원적인 거죠, 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지구가 얼만큼 돌았어가 더 정확한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시간은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의 시간으로 제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은 단순히 지구의 회전이 얼마큼 됐느냐다라는 거를 바꿔야 돼요. 개념을. 그거는 그거 맞아. 그 시간은 제껴두고예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그러면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의 진행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이 있죠. 얘는 이렇게 떨어지네 하고 이 떨어짐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감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감각도 있고 뭔가 얘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청각으로도 감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을 받치면 얘가 떨어졌네라는 감각이 있고 모든 그런 감각적인 시간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시각,
청각이 있고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감각을 얘기하는 거래요. 시간 감각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감각을 이해하면 시간이라는 건 그냥 감각이었네. 어떤 실체가 아니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럼 그 시간의 감각은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냐면 아주 굉장히 파장이 빠른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감각은 회전이에요. 회전을 감지하는 거예요. 진동을 감지하는 거라고요. 시각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후각도 그렇고 미각도 그렇고 촉각도 그렇고 다 얼만큼 진동하느냐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걸 단지 시각으로 우리는 나눈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건 빛이라고 그러고 시각이라고 그러자. 조금 낮은 거는 후각이라고 그러자. 이게 다 전부 진동이에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건 어떤 분자의 진동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미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자의 진동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청각은 물론 소리의 진동을 인식하는 거죠.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모두 진동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상막혀는 그 진동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요. 청각의 영역의 진동수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시각, 청각, 후각 모두 다 진동이라고요. 이게. 예? 단지 이걸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빠르기는 시각으로 처리해라. 시각으로 인지하는 거고 이 정도는 후각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 있듯이 모든 게 다 진동하잖아요. 이 온 우주가 다. 거기서 소리의 영역, 후각의 영역, 미각의 영역, 시각의 영역, 촉각의 영역, 시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영역이. 그런 감각이라고 시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늙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도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고 그렇다고 이게. 왜냐? 인식의 템포가 있다고 인식이. 그게 기준이라고. 예? 인식의 템포가 모든 우리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영역의 템포를 다 읽는다고 얘가. 근데 인식의 템포가 떨어지면 모든 게 빨리 느껴지겠죠? 그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인식의 템포가 빠르면 모든 게 느려지고. 그러니까 인식도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식의 조건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 감각이라는 게 어떤 거는 1초를 10초로도 느낄 수 있어요.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고 내 인식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 굉장히 긴 시간으로도 느껴진다고. 근데 우리가 시간 감각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벌써 밤이야? 이런 게 우리가 우리 의식에서 시간 감각을 꺼놓는 거예요. 꺼놓는 거. 끄는 거라고. 그러면 10시간이 지나도 야 이거 1시간도 안 지난 건데 벌써 10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 일어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100일 동안 잤었어. 그러다 일어나잖아요. 몰라요. 100일 잤는지 모른다니까. 100년 자도 몰라요. 우리는. 눈 뜨면 그 다음날 일어난 것 같다니까. 100년을 자도. 그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시간 감각을 꺼놓으면
100년이나 1000년이나 하루나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볼 때는. 예전에 그 선생님이 그 귀신의 세계에선 네. 시간의 관념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의식과 현실과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워낙 큰 템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감각을 안 느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말하자면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닌 세상에서는 모든 게 즉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 감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딱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물질의 세계와 같이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물질의 템포와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시간 감각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아유, 나의 생각은 이런데 왜 쟤는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지?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때도 그렇죠. 꿈꿀 때도 시간 감각이 없죠. 나의 생각과 현실이 동일시대적이.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꿈꿀 때 나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는 게 가능하죠. 그냥 바로. 리얼 타임으로.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리얼 타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에 어떤 지루함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되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천천히 일어나면 되게 짜증나고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현실이 바로 일어나는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겠죠. 시간 감각도 거의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귀신의 세계에서는 1000년이 있든 10,000년이 있든 지루함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장이 없다고 거의. 인간이 100을 하기 위해서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1년이라면 귀신 세계에서는 10,000년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템포가 굉장히 낮은 세계인 거예요. 템포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세계에서는 공간의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그 차이가 의식의 차이가 다 다르고 현실화가 점점 밀도가 높은 공간일수록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밀도가 좀 더 높은 세상. 그렇죠. 이제 새로운 세상은 밀도가 좀 더 높은 세상이 되고 그만큼 거기에 적응하는 만큼 의식의 템포도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또 지금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시간 감각이. 이게 같이 높아지면 시간 차이, 시간 감각상 변화된 걸 못 느낀다고. 공간 밀도가 20 증가하고 우리의 의식의 템포가 20 증가하면 변화된 걸 못 느껴요.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공간 밀도가 20 증가했는데 우리의 의식이 10밖에 증가가 안 했다면 10의 차이만큼 이렇게 여긴 좀 빠른 것 같다. 이제 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제 이런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감각이에요. 어떤 뭐 존재하는 뭐 어떤 절대성이 있는 뭐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고. 그 얘기를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뭔가 조금 접근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한 거야. 이게 마무리를 못한 거야. 이게 이거 왜 짧아지지? 그래서 공률이 밀도가 높은 공간으로 갈수록 시간이 쪼그라든다고. 빨리 일어난다니까. 이 쪼그라든다는 의미는 뭔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했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중학교 1학년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한다니까요. 너무 심플해 이게.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성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논리적인 부분을 이제 해결을 못했을 뿐이지 그거를 체험을 하는 거야 본인이. 예? 이해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체험을 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나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왜냐면 물질이나 공간, 빛 이런 부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종종 궁금한 과학 상식 같은 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